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죠? 다들 좋은 하루 맞으시죠? 그죠? 우리가, 우리가 이 이제 책을 진행하고, 이제 사실 업데이트가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감으로써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에 들어와서, 듣고, 이제 뭐 좋다, 나쁘지 않다, 어떤 피드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읽은, 그러니까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 아침 시간의 형태로 여러분이 진행하는 여러분의 이유도 있겠죠. 뭐 이 시간이 일어나기 편하신 분도 물론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힘든데 일어나시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음, 요 책으로 이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이 자꾸자꾸 선명해지셔야 돼요. 음, 나의 어떤 투두리스트, 뭐 행동, 말,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자꾸자꾸 선명해지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아침 시간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선명해지지 않는다. 혹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음, 그냥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쵸? 지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권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자꾸자꾸 쌓이다 보면 뭐 안 주워 들은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 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하면 책을 딱 덮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론 뭐 시간이 바쁘셔서 뭐 출근하셔야 되고 이래서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딱 덮어본다는 거요. 그거는 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게 쭉 물론 뭐이 앞에 일찍 일어나셔서 쭉 읽어보셔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덮어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또렷하게 뇌에 새기셔야 돼요. 뇌에 새긴다는 느낌으로 같이 이제 읽으셔야 돼요. 깊은 사색 있죠, 사색. 완전히 이해하는 거. 완전히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 제목이 앞에 베이스가 다 깔려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제가. 앞에 게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내용을 하죠. 앞에 그 제목 한번 쭉 훑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쭉 훑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 있죠. 아, 그래.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은 184페이지 삶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삶의 네 가지 요소의 앞에도 뭐였냐면 자기 사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자기 사명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 그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작성하는 방법과 그걸 작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 효력이 나온다에 대한 얘기를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이 내용의 주제인데 결국 자기 사명을 가지고 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결국 최종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걸 자꾸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랬죠. 줄여 나가는 사람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사명의 최종은 뭐냐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스스로 내가 나를 믿는 삶. 그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저 뭐 축구 1도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를 이겼다죠? 뭐 어디 이겼다 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번에 축구 때 이겼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강력하게 잘하는데 맞지 자기야? 억수 잘하는 맞나? 억수 잘하는 팀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사우디는 그렇게 잘하는 몰라. 걔도 피파에 나올 정도면 잘하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 애들 중에서 잘하지 않는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뒤집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어땠어요? 우리도 그 우리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하면서 그 난리 부렸던 그 4강에 진출했던 것이 사실은 전혀 어디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안 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100% 저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지는 일이 우리 삶에 많다 적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많다 적다. 나에겐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난 늘 좀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 혹은 그런 일들을 많이 들어. 많이 듣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믿는 대로 보이고 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나 얘기들이 굉장히 내 주위에 많아.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를 이긴 사우디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문을 찾아보시든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든 좀 많이 이렇게 좀 더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 저는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 선수들이 그 뭐 축구도 더 잘하고 뭐 무엇이 많겠지.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 이때까지 히스토리 말고 이번 경기에 대한 그 팀의 믿음, 각자의 믿음은 사우디 애들이 더 높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 랭킹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축구가 뭐 택도 아니었지만 그 자국에서 경기한다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가슴 속에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의 가장 좋은 베네핏, 그렇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의 가장 다른 게 뭔데?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이 확실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상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자기 사명 열심히 공부하고 뭐 네 가지 요소 다 공부했는데 나는 스스로 믿음이 없어. 그럼 우린 책을 왜 읽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진짜 새겨가시면서 새기셔야 돼요. 여기에 새기든 여기에 새기든 뭐 몸에 새기든 어디 새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신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신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새기고 싶으면 그 새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새기고 싶으면 그죠? 이해는 돼요. 겁이 나서 못하지만 이해는 된다. 자, 184페이지 삶의 네 가지 요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지침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침. 자, 우리가 여기 185페이지 그림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림을 보면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우리의 최종 모습, 내가 다다르려고 하는 나의 최종 모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루 만에 쓸 수 없다고 했죠. 한 번 만에 쓸 수도 없고 하루 만에 쓸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불현듯 탁 떠올라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과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연관된 사람. 우리에겐 배우자겠죠. 자녀겠죠. 우리의 부모겠죠. 내 친구, 동료.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이 뭐 나에게는 얼만큼 그게 믿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 사명은 우리가 목적하는 자기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유도 해야 된다 그랬죠. 해야 한 자기 사명이 결국은 내가 처음부터 내 사명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 뭐 사사로 살겠어 라고 예를 들어 자기 사명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오늘 사명을 썼다고 내일 사사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 삶에 다다르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0살 때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100살 때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명의 모습이 99살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추구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 그죠? 그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명에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자기 사명, 삶의 핵심, 내 최종, 내 삶의 모습이 있는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가지는 베네핏이 뭐다? 안정감이라는 거. 이 그림에 보이죠? 안정감이라는 거. 안정감. 자, 여기 보시면 184페이지부터 갈게요.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향력의 원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향력의 원은 우주에서 뚝 떨어진 거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리고 정말 개인주의적으로 혼자만 필요한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이 세븐헤빗도요, 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존의 단계에서 독립의 단계로 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습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뒤로 갈수록 승승, 그쵸? 내가 상호 의존의 단계로 가는 것이 최종이자 상호 의존으로 가는 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아미 사업탑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혼자 24시간을 쓰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 지금 뭐 7시 이 시간을 누군가는 필드를 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야간 끝난 간호사 리더님은 지금 이 필드를 뛰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알거든요, 제가 지금 필드 뛰고 있다는 거를. 본인의 그 간호사 직원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 제가 아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걸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라 그 100% 만족스럽게 정말 충실하게 산다 하더라도 난 24시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호 의존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40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고 2400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뭔가 영향력을 크게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뭐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던졌는데 확 끌어당기는 것 같은 최종 그런 삶으로 계속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의존으로 가셔야 된다. 나 필요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상호 의존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독립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 사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그냥 갖고 있느냐, 정말 새기고 있느냐, 또렷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자, 이 자기 사명서를 작성할 때 영향력의 원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 자, 밑에 보시면 영향력의 원의 핵심에 노력을 기울이면 내가 일단은 그 영향력의 원에 노력에 기울이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핵심에서 시작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기 사명을 처음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개씩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이 되었을 때 2번이 만들어질 수 있고 2번이 되었을 때 3번의 자기 사명이 나올 수 있죠. 제가 제 사명에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저는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패밀리 오피스 개념을 오프라 윈프리 책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원래는 그 개념을 제가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전혀 몰랐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단기 유학이죠. 단기 유학을 보내면서 야, 이거 이제 마음이 그런 거죠. 그냥 마음이. 능력은 그만큼 안 되지만 우리 파트너 애들도 정말 뛰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많거든요. 우리 파트너 애들이. 이런 애들을 우리 준호 보낼 때 같이 이렇게 한 명씩 같이 보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또 보내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100% 제가 돈을 다 내지는 못하고 이제 그분 엄마가 50% 되고 제가 한 50% 되고 이런 형태로 제가 한 두세 명을 보내본 거예요. 우리 애들 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좀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을 제가 오프라 윈프리가 패밀리 오피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제가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그 자기 사명에 이제 완전 삼천포 좀 빠질게요. 자기 사명에 반드시 이타적인 개념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뭐 좀 웃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운보다 그러니까 돈보다 운을 벌어라는 책이 있죠. 돈을 벌지 말고 운을 벌어라.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을 벌어야 돼요. 운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의 다 한때 우리가 해빙부터 시작해서 운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운의 알고리즘 책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믿기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하다가도 행동 안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운을 버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운을 버는 것에 물론 운을 버는 것에 공통점이 뭘까요? 다 공통점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뭘 주고 이게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진짜 어설프게 진짜 이렇게 해봤을 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좀 그걸 확장시킨 패밀리 오피스의 개념을 생각하게 됐죠. 제가 그 책에서 읽고 와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어떻게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지금도 끊기지 않는 지금도 막 저끼리 난리 부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오바마보다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타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돈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지만 그 돈이 유지되고 불려나가는 이유가 항상 운을 벌었기 때문이구나. 저도 운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아무튼 저의 사명 맨 마지막에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저 아직 실천은 못했지만 여러분도 꼭 그런 여러분의 사명 안에 어, 개인을 넘어선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셔서 또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서 운을 버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오늘 185페이지 요 그림을 볼게요. 삶의 핵심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의 원천이 된다. 자, 우리가 자기 사명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일단 설정만 하셔도 이거는 행동 안 하시고 여기는 1단계는 설정만 하셔도 가지고만 있어도 뭐가 생긴다 여러분에게는 안정감이라는 걸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한다. 우리가 생각보다 타인의 삶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보이는 거죠.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라고 하는 카카오 스토리 과거부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이런 것들이 SNS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 인생 얘기하고 나는 내 인생 얘기하는데 왜 삶이 힘들까요? 타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하려고 누군가 인생을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다 보니 듣다 보니 보이다 보니 나는 뭐지? 얘는 이렇게 내 빼고 다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거지. 비교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사명을 쓰기만 하시고 가지고만 있어도 일단 그 안정감 안에 뭐가 있다? 내가 내 삶에 집중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시기 질투에 휘말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24시간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의 그 시간을 쓰는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내가 살고 싶은 아까 말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제가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봐. 하루 24시간이에요. 그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공평한 거지만 가장 잔인한 거라고 그랬죠. 저 시간이 제일 무섭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누구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이 누구예요? 시간이에요. 돈 아닙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제일 무섭다고 느끼셔야 돼요. 야, 무섭다. 내가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거. 내가 한 살 더 먹을 만큼의 나의 성장, 변화를 일으켜냈는가, 뭐 이런 거. 아찔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저는 비슷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전 진짜 등에 땀이 나거든요. 내가 시간만 보냈다고 생각이 들 때. 제일 무섭거든요. 내가 시간만 보냈어. 미치겠네.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 등이 서늘해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다 주어졌는데 그 하루 24시간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몇 시간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죠.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잡생각. 그 잡생각 안에 한 30%가 비교, 한 20%가 시기 질투,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근데 내가 자기 사명을 딱 쓰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실시간으로 부리는 거죠. 실시간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부리다 보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다? 깊은 안정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깊은 안정감을 통해서 무엇이 깊은 안정감에 플러스 뭐가 생긴다? 지침. 이 지침이 뭐예요? 나침판이죠. 나침판을 갖고 우리가 매일 여러 가지 엉뚱한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침판이 딱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한결같은 사람 있죠. 한결같은 사람. 제가 아마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아마 그분에게 이게 다 느껴졌을 때 우리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이제 신랑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저의 남편과 지금의 이동훈 리더님과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지침. 한결같았다는 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로 멋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빠 소리가 진짜 안 나왔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겠죠? 오빠 해야 되잖아, 보통. 제가 오빠 소리를 안 했다니까요. 해본 적 있어, 오빠 소리를. 아저씨 같았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저 어렸겠죠. 20대 제가 30대인 남자를 만났을 때 오빠 소리가 안 나더니 너무 아저씨 같아갖고 제가 아저씨를 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내가 그 아저씨를 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로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인연이었겠지. 근데 한결 같은 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결 같다. 그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 느낌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한결 같았을까? 자신의 방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여러분이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북쪽으로 가볼까? 이러면 누구야 봐도 있잖아요. 그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새도 앉지 않는다는 거 있죠.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상대가 보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상대가 보면. 근데 인간은요, 육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아메이를 얘기하고 싶은 상대도 여러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육감이 있는 거예요. 자, 사업 똑바로 한다. 자, 사업 똑바로 안 한다. 자, 건성건성한다. 자, 지금 내한테 얼렁뚱땅 얘기하고 있다. 이 느낍니다, 상대가. 왜 못 느낄까요? 자, 그랬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좋은 거. 모든 사람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가장 정직하게 하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보니까. 아, 초등학생도 내가 길거리 가다 초등학생을 만나도 저 친구가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설픈 거 절대로 안 먹히더라고요. 나이랑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필드에서 느낀 경험 그대로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나의 사명 안에 뭐가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번씩 푸는 얘기 다 제 사명 안에 있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100%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틀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길잡이, 나침판. 이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나의 안정감 안에 방향성, 나침판을 갖고 있게 된다.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4가지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감이 생기고 지침이 생긴다. 그런데 이 안정감도 높은 안정감이 있고 낮은 안정감이 있고 이 지침도 높은 지침이 있고 낮은 지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높은 안정감 플러스 높은 지침이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 그래프 보세요. 지금 그림. 지혜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와, 엄마한테 와. 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이든, 내가 자영업하든, 내가 뭐죠? 기업, 내 위치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상관없이 높은 시야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벌레가 되어야 된다, 나비가 되어야 된다? 나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애벌레 중에 아무리 대빵이라도 걔는 1차원밖에 못 봐요. 기어다녀야 되거든. 그쵸? 1차원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나비는 3차원도 못 하죠. 3차원. 우리 내비게이션도 로드뷰가 있고 버드뷰가 있잖아요. 로드뷰는 뭐예요? 내 앞에 길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내 앞에 길과 버드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길을 같이 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우리가 이 높은 안정감, 그 사명이 확고해져서, 사명이 선명해져서, 새겨져서, 높은 안정감과 높은 지침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죠, 지혜. 진짜 중요한 건 지혜와 역량이에요. 근데 이 지혜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감과 지침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지침을 동서남북 맨날 쳐다 바꾸면 거기 지혜와 역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역량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나는 될 수밖에 없어.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저희 신랑한테. 저희는 이제 밤마다 걸으니까 11시 반, 12시 어제 내 미팅이 늦게 끝나가지고 못 걸었어요. 그런데 춥기도 춥더라고. 그래서 그냥 미팅만 하고 이제 24시간은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미팅만 하고 들어왔는데 밤마다 걷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제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나 뭔 얘기할래 이 얘기했지? 아,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47곱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기야 내가 47곱이죠. 50이 다 돼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이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한테 놀랄 일이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놀랄 일이거든요. 이게. 미치겠네. 내가 50이 다 돼간다.
우리 준호가 이제 조금 있으면 20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 뭐 30분이다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놀래겠는 거예요. 내 나이에 대해서 제가 좀 시급하겠는 거예요. 큰일 나니 뭐 진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나이만 먹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막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내가 이제 50이라고 보고 물론 13년 남았죠. 내가 60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고 싶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해서 정말 내가 지금부터는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를 부러워한단 말이고 하면서 제가 또 그랬어요. 누가 나를 부러워한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얘기를 위로를 해주는 거죠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안정감과 지침 그것을 높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와 그죠? 지혜와 역량 강화. 제일 중요한 건 역량이에요. 내가 그걸 정말 해낼 수 있는 내가 되는 거.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 역량은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에서 역량이 능력에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올까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역량은 이거 진짜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17년을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저한테 보물이거든요. 내가 한 경험들. 제 핀이 저한테는 자랑이지 않아요. 제가 필드를 17년 뛴 것이 그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가장 자랑이거든요. 그렇죠? 내 스펙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17년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쓴 사람으로서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역량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진짜. 근데 이거 아메이로 얘기해 보면 아메이에 대한 안정감이 정말로 있다? 아메이에 대한 방향성이 지침이 정말로 있는 사람, 그게 높은 사람은 역량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표 100개 좀 치보세요. 근데 아직도 아메이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 이거 보세요. 안정감이 이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형제 파트너들 누구든. 아메이라는 일에 대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냐 필드에서. 아니 필드에서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파트너에게 좀 많이 들었어요. 아메이에 미친 여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누구는 나쁜 말로 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좋은 말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쳐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어떤 말 들었어요? 니는 안 그만둘, 내가 보니까 니는 진짜 안 그만둘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니는 평생 안 그만둘 것 같다는 얘기를, 니는 90살이 돼도 아메 하고 있을 것 같다. 다른 거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누군가에게 아메이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졌다는 얘기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내 일이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때문에요? 안정감과 지침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름 지혜가 생기고 나름 이 일을 정말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명의 끝판은 뭐라고요? 자기 믿음이라. 자기 믿음. 내가 자기 사명을 써놓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어내느냐. 글만 써놓고 땡 두고 말고. 꿈판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꿈판을 여러분이 만들 때 드림보드라는 것을 저는 아이들이랑도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우리 준호 7살 때 꿈판 뽀로로 그려가지고 제가 7살 때 우리 아들에게 뭐가 되고 싶어? 준호야, 엄마 지금 미래에 엄마 10년 뒤에 20년 뒤에 엄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오려서 붙이고 그리고 있는데 준호는 뭐가 되고 싶어? 우리 아들한테 제가 7살 때, 막 6살 때인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뽀로로 됐어요. 뽀로로 된댔어요. 뽀로로. 근데 기가 차더라고. 뭐 지금 대통령이 말해도 시원찮을 뽀로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진짜 막 그 기가 차더라. 뽀로로라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참 잘했던 게 why를 물어보면 왜 뽀로로가 되고 싶어 하니까 엄마 뽀로로는 피아노도 잘 치고 엄마 뽀로로는 스노보드도 잘 타고 엄마 뽀로로는 친구도 많고 엄마 뽀로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뭐랄게요, 넌 반드시 뽀로로가 될 수 있어. You can do it. 넌 반드시 뽀로로가 될 수 있어. 진짜.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주면 지금 막 웃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 믿음이 있는 애. 그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제가 절대로 공부는 터치하지 않거든요. 공부했나 안 했나 뭐 할 거가 안 할 거가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제가 안 해요. 뭐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이러면 일절 안 합니다. 100% 셀프예요. 1000% 셀프예요. 답답해서 게임하고 있으면 막 입에서 막 답답하지만 말하지 않아. 왜?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딱 없기도 해. 사실 엄청 셀프가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라고요? 우리가 자기 사명 이 네 가지 요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안정감을 높이셔야 돼요. 지침을 높이셔야 되고 그러면 지혜,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요. 내가 안정감이 있고 방향이 정확한 상태, 높은 상태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게 사다리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 일에서 그게 생긴다고요. 진짜 생깁니다. 그거는. 그건 진짜 여러분 진짜 맞아요. 진짜 맞다고. 진짜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역량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나 진짜 아메이 잘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아메이 미팅이니까 진짜 아메이 잘하고 싶어요. 진짜 아메이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높이셔야 돼요. 믿음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오케이? 길어져 가지고요.